안녕하세요. 자, 28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으로 갑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양도 및 취득 시기까지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 이제는 계산 과정으로 가는데, 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여러분, 큰 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틀을 잘 알고 계시면 그래야만이 공부하는 데도 편리하고 충분히 흐름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0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죠. 자, 양도 가액이 나오면 필요 경비를 차감합니다. 필요 경비. 그래서 나온 것이 양도 차익. 요 양도 차익을 손실이 발생했으면 양도 차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요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양도 차손이 나왔다면, 발생했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양도 가액이 10억이고요. 필요 경비가 10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차감하니까 양도 차익이 없잖아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필요 경비가 11억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 1억. 이걸 양도 차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반드시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뒤에 예정신고에서 꼭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왜? 내가 계산했더니, 소득세는 본인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계산했더니 양도 차익이 없는데요. 또는 오히려 손실 나왔는데요. 오, 그래? 그럼 당신은 세금 내지 마.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다 없는데요.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양도 차손이 나왔던 양도 차익이 발생 안 했어도 요 계산 과정, 과세표준 신고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세무서에서 올바르게 이게 계산됐는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하라? 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무엇을 하라고? 신고를 하라. 그럼 시험에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물어보죠. 틀려요. 반드시 무엇을 하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이제 양도 가액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양도 부동산을 팔고 가액은 무슨 가액이냐?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 가액은 두 가지예요.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으로 할 거냐, 증빙자를 다 갖췄으면, 그렇지 않으면 없으면 뭘로? 기준시가로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고, 또 필요 경비는 자, 실거래 가격으로 했을 때는 이런 비용이 갑니다.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그 부동산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원가성이 있는 그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양도 비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뭘로 가면, 기준시가로 가면 여기도 기준시가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건 적용하지 않겠죠. 이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 자, 그래서 양도 가액은 실거래 가격이냐 기준시가냐. 그러면 필요 경비도 여기가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여기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양도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이런 비용 필요 없고 뭘로? 여기도 기준시가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제하는 게 뭐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념이 뭐예요? 부동산 등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1년 정도 가지고 있다 팔았다. 이때 양도 차익과 부동산을 5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다. 누가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느냐? 얘가 많이 나와요. 왜? 5년 전 가격하고 5년 후의 가격이니까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죠. 그럼 얘는 단기간에 매매 차익, 즉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매매 차익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불이익을 당하죠. 그럴 바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해서 세금 납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럼 투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면 요 보유기간에 물가가 상승한 것만큼은 양도차익 부담을 줄여줄 테니까 투기하지 말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라. 그래서 장기 보유는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공제를 해주는데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부동산하고 입주권 이 두 가지예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그것도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할 때 공제해 주는데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미등기 자산. 미등기는 뭐죠? 부동산은 등기 대상인데 미등기 전매.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팔잖아요. 그건 투기라는 얘기죠. 투기가 아니라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죠. 한 푼도 안 내겠다 포탈. 그래서 이런 건 공제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여기는 칸이 빚어봐서 생략했지만 조정지역에 2주택 양도하는 경우도 투기니까 공제 안 해주겠다. 이렇게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 요 필요 경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기본공제를 해주죠. 요때 요 기본공제는 뭐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다른 소득세보다 단위가 커요. 그런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공제가 적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결혼했으면 뭐예요? 배우자 공제, 동거 부양가족 공제,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교육비 의료비 다 공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공제가 없어.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냥 형식상 입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얼마? 250만 원만 공제해 주겠다. 그것도 1년 동안에 합계가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부동산 팔아도 다 합쳐서 얼마만 250만 원까지만 공제해 주는데 다만 특징이 이건 사람한테 공제해 줘. 인적 공제. 그래서 공동소유 10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팔았다. 10명 다 각각 사람마다 250만 원 공제 혜택을 주겠다. 물론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공제 안 해줘요. 이렇게 해서 양도서도 기본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미등기 빼고는 공제 혜택을 주겠다. 핵심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세율을 곱해요. 근데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차별해야 되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누진세율이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양도를 했느냐 그리고 보유기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파느냐 단기간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느냐 또 부동산은 등기법에 따라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미등기 전매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율. 요거에 따라서 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온 세금을 산출세. 그럼 여기에다가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 더해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감면 대상이 있다.
정책상 감해주거나 세금을 면제, 감면 깎아주겠다. 그럼 여기서 감면 있으면 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를 내라. 그럼 언제까지 내느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필수예요. 아,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는데 내년에 내 그러면 그거 다 소비해버리고 세금 못 내면 납부할 돈이 없으면 국가가 손해죠.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기에 가처분 소득을 세금으로 미리 뭐 하겠다, 확보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부동산 팔아서 이익 본 거에 일부를 떼어서 세금 내는데 내년에 그런 것보다 지금 빨리 걷어가는 것이 납세자를 위해서도 좋아. 그래서 국가도 좋고, 그래서 예정신고 제도가 있다. 그럼 예정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기본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주소지네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예정신고 기한이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부터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여기죠. 기준시가로 공시가격,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이냐 아니면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 가지고 하느냐, 이런 걸 하나씩 점검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1페이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그래서 즉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실래요? 111페이지 맨 위에 제목만 볼 거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하느냐? 방가로 1번 원칙이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2번 예외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차익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여기 보실래요? 이게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 여러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다. 두 가지. 하나는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런 가격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뭐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원칙이 뭐다? 실거래 가격, 이게 원칙이에요.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그럼 주고받은 가격으로 계산하려면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증빙 자료가 뭐야? 매매 계약서 같은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걸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들어간 비용이 얼마요? 이렇게 적어서 신고하는데,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계약서 가져봐. 계약서하고 있어. 다 맞아. 그러면 뭘로 가? 실거래 가격이죠. 근데 이때 실거래 가격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게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뭐예요? 실거래 가격이 확인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증빙 자료가 다 있다. 매매 계약서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계산하겠다. 그럼 이럴 때 계산, 이게 원칙인데, 그럼 이건 뭘로 가느냐? 양도할 때 실제로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 실지, 양도가액, 실거래 가격. 그리고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옛날에 취득했느냐? 실거래 가격. 왜?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면 아파트 10년 가지고 있다 파는데 아파트 취득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비용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수리하는 그런 비용은 인정 안 하고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아파트면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뭐하는 거 증가되는 이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을 여기에 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 주고 취득했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간에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느냐? 그거 더하라.
그리고 요번에 팔 때 중개 수수료도 주고 또는 법무사 비용도 주고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양도에 관련된 비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하나로 뭐라고도 해요.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 경비.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친 걸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이 필요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적어지겠죠. 양도 차익이 적어야 세금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부풀릴 거 아니야. 비용을. 그래야 이걸 세금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사람인지라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럴 줄 알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이 필요경비 금액이 적혀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높게 기재를 했으면 증빙자료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거봐 양도소득세 조금 내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거죠. 포탈. 요건 가산세가 괘씸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족하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40%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니까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원칙이 실지 얼마를 받고 팔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얼마 주고 옛날에 취득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간에 보유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 얼마냐,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얼마냐, 이것을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고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거래 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증빙 자료가 없네. 그러면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요. 계약 확인서 저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사고 팔은 금액이 기재돼서 들어왔는데 옛날에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계약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네. 그러면 그거 들어왔어도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증빙 자료가 없어. 계약서 같은 게 아예 없으면 신고서가 들어와도 인정 안 해. 또는 있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왜 인정 안 해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가 들어오면 세무서에서는 그건 있어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계결정 또는 뭐라 그래요? 경정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증빙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허위로 기재돼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누가?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 있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 놨어요. 그런 걸로 추계 결정. 결정은 뭐죠? 세무서장이 세금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결정. 또는 경정이 뭐예요? 경정은 수정, 뜯어 고친다. 신고서가 들어왔는데 허위로 기재됐으니까 조사해 놓은 자료 가지고 그걸로 수정, 뜯어 고친다. 그래서 그걸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던가 조사한 금액으로 수정을 해서 세금 계산하겠다. 그게 추계 결정 경정인데 이때는 여기 보세요. 실지 양도가액이 있는데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서가 들어왔으면 있어도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모르니까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뭘로 하라? 매매 사례가액, 인근에 다른 사람들을 파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에 그런 가격 가지고 조사해 놨는데 그걸로 계산하겠다. 아니면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요. 없으면 뭘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여기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은 양도했으면 양도하기 전 3개월, 후 3개월에 전후 3개월 안에 인근에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거래를 한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이죠. 그런 걸로 하고 전후 3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다면 그런 가격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뭐 대신에
실거래 가격 대신에 모르니까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뭘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 또 여기 보세요. 취득할 때 당시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 증빙자료에 있으면 되는데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요거 대신에 뭘로 가? 옛날에 10년 전에 취득했다면 10년 전 취득한 날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인근의 다른 사람들이 거래했던 가격을 세무서에서 조사해 놨는데 그런 가격을 뭐라 그래? 매매 사례가액. 10년 전에 취득했는데 증빙자료 없다 그러면 10년 전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없으면 환산 취득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취득가격을 환산한다는 얘기는 이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라고 계산을 하는 걸 우리는 환산 취득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취득할 때 토지를 옛날에 취득하는데 국가가 정해놓은 토지의 기준시가는 매년 정해놓는 거니까 기준시가가 1억짜리예요. 그런데 이때 취득할 때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증빙자료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네. 그런데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토지를 뭐합니까? 양도 팔아요. 그런데 요 기준시가가 2억짜리가 됐어요. 2억짜리.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봐요. 자, 옛날치 가격 계산할 수 있네요. 어떻게? 자, 취득할 때 공시가격 1억짜리가 5년 지난 다음에 팔 때 공시가격이 2억짜리가 됐으면 2배가 올랐어요. 2배. 2배 올라서 2억이 된 거죠.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것도 몇 배? 2배 올라서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요거 나누니까 그럼 5억 정도 주고 취득했겠구나 이렇게 옛날치 가격을 계산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환산 취득가액. 지금 양도할 때 당시 가격 등을 감안을 해서 비율로 옛날치 가격을 추정하는 거, 이게 환산 취득가격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런 가격을 요거 대신에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기가 실제로 취득가격이 들어가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대로 필요경비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본인이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죠. 이럴 때는 이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뭐라고 그래요? 계산공제라고 한다. 계산공제는 일률적으로 취득할 때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걸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죠. 여기에 등기됐으면 3%를 무조건 곱해.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해 줘. 그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다 그러면 조그만 공제죠. 0.3%만. 자, 이렇게 비용을 일률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양도 당시 요 가격이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럼 뭘로 가요? 양도 당시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면 여기는 이런 가격이 있어도 얘랑 따라서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준시가는 양도할 때 당시 기준시가면 취득 당시 가격도 기준시가.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이렇게 똑같아요. 요거랑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등기를 했으면 3%, 미등기는 0.3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통상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실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적용하는 방법. 그럼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증빙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실거래 가격으로 가고 없으면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추계 결정 또는 뭐라 그래요? 경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실거래 가격 증빙 자료가 있으면 증빙 자료가 있으니까 실제로 양도한 가액, 실제로 취득한 가격,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 비용, 이렇게 해서 이걸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증빙 자료 다 갖춰서 입증됐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왔다? 그럼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증빙 자료가 없을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허위로 기재됐으면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요거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그럼 여기 취득가격으로 가야 되는데 모르면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가격. 여기서 보세요. 하나.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는 환산취득가격이 있는데 양도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없다. 그래서 요 환산취득가격은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적용하는 거지 양도가액에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또 하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0명이면 9명 정도가 잘못 알고 있어요.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자, 양도 당시요. 양도 당시 여기 실지 양도가액이 있어요. 그럼 이걸로 했네. 그리고 이제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오래전에 취득하다 보니까 계약서가 없어. 그럼 이거 대신에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요. 그럼 요렇게 계산해. 요렇게 해서 연리 와서 요렇게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계산해. 그러면 매매 사례가액도 없는데요. 그러면 요렇게 가요. 뭘로? 감정가액하고 요렇게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없는데요. 그러면 환산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반대로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계약서가 있는데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운계약서 작성했으면 인정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 모르니까 뭘로 한다? 그거 대신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가요. 그런데 취득할 때 당시 증빙 자료는 다 갖춰져 있어. 그러면 일이 가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도 차익 계산해요. 이게 없네? 그럼 뭘로 가? 요렇게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해. 없으면 요렇게 가지고 계산합니다. 없으면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자, 실지 양도가액이 없어.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럼 뭘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잖아. 감정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을 뭘로 했어요? 감정가액으로 했죠. 근데 취득 당시 가격은 있어. 그럼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 여기는 감정가액. 없으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모르면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돼. 요거 모르면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돼요. 매매 사례가액이면 여기도 매매 사례가액, 여기가 감정가액이면 여기도 감정, 그게 아니란 얘기야. 요거는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되고 여기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세 가지가 다 없네? 그럴 때는 뭘로 가? 기준시가로 가요. 그럼 여기는 있어도 여기가 기준시가면 여기도 뭘로 간다? 기준시가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계산공제에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대해서 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실제로 발생한 거. 그래서 매입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취득세 낸 거, 중개, 보수, 컨설팅 비용, 등기할 때 법무사 비용 또는 뭐요? 취득할 때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있으면 이런 거 다 더하라. 다만 여기서 시가를 구한 거,
초과하는 거나 국가로부터 조정금 받은 건 취득 가격에서 뭐한다? 제외. 이렇게 해서 요걸 취득 가액 이렇게 얘기하고 취득에 관련된 거죠. 부당하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기재를 했으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또 이번에는 보유기간에 가지고 있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10년이면 10년 동안 보유기간에 들어간 비용, 세실을 설치하거나 거실이나 방 확장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파트라면은 여러분 아파트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중에서 인정하는 건 딱 3가지예요. 실무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발코니로 되어 있는데 거실로 확장하거나 방으로 확장하면 용도가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예?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거실로 용도가 변경하는 그런 공사 비용은 인정해 준다 이거죠. 또 여기 용도 변경 대표적인 게 거실하고 방하고 벽이 있는데 벽을 철거하고 방을 줄여서 거실로 아니면 거실을 줄여서 방으로 용도가 바뀌잖아요. 이런 공사 비용은 인정돼. 그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용도가 뭐하는 거 바뀌는 거. 그리고 냉난방 설치 교체 시설 설치 교체 비용, 보일러 오래됐어요. 그게 망가지죠. 수리 비용은 안 돼. 유지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 비용은 인정 안 하고 보일러를 새 것으로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 비용이 10만 원 들어갔네. 도합 110만 원 교체 비용 인정돼. 그 영수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아파트 팔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비용. 또 다툼이 있어서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 재건축 부담금 부과받은 거 있으면 부담은 되지만 나중에 팔 때 다 비용으로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다만 다른 소득에 필요 경비로 들어간 건 제외됩니다.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이고 요거는 뭐예요? 양도. 요번에 팔 때 들어간 비용. 여러분 부동산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 아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작성했는데 무슨 계약서 비용 발생 안 했으면 말고 발생한 사람만. 유치권, 질권 등이 복잡해 채권 채무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자문 받으면서 계약할 수 있죠. 그런 비용 발생했을 때. 또 양도록세는 본인이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계산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의뢰했어요. 그러면 계약서, 신고서 작성 비용이 있죠. 또 공증서 따 공증비용 인지대 또는 중개 수수료 준 거 있죠. 이런 비용이 직접 비용이에요.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샀어요. 근데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채권을 중간에 팔았다. 그래서 발생한 손실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여기 자 각종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양도를 해서 발생한 매각 차손 손해본 것은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3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이건 취득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 인정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하고요. 요 양도비용 요 두 가지 비용, 요 두 가지 비용은 반드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에 대한 지출은 증명 서류를 수치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영수증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출은 했는데 증빙자료 갖추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증빙자료가 뭐냐? 현금 계산했으면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무통장 입금했으면 입금증이나 아니면 계좌 이체했으면 통장사본 복사,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배출전표, 전자계산서,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증빙자료를 수치 보관하고 있거나 금융거래했다는 사실을 뭐하라? 입증하라.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소득의 필요
필요경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거래 가격을 할 때 적용하는 거고, 기준시가 적용할 때는, 추계 결정할 때는 이런 비용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계산공제라고 해서 계산공제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일정한 비율, 등기됐으면 3%, 미등기는 0.3 곱해서 나오는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걸 우리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보시면 11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부동산의 기준시가라고 나와 있죠. 기준시가. 그리고 다음 장 114쪽에 보시면 그 기준시가의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은 3%, 미등기 전매는 0.3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는데, 여기 보실래요? 기준시가에 대해서 한번 보죠.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가 매년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기준시가가 있지만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필수. 그래서 토지는 일반 지역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참고로 내년 늦어도 5월 말까지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지정지역이 있어요. 지정지역이 뭐냐? 투기가 일어난 지역. 그러면 투기가 일어난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2배, 3배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하면 2배, 3배, 4배 곱해라. 그게 기준시가다 이겁니다. 일반 지역은 그냥 개별 공시지가. 그런데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의 곱하기 배율.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건물이 있어요. 일반 소형 건물은 신축 건물 기준 가격 등을 고려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격, 여러분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국세는 국세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간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주상복합 같은 아주 규모가 큰 건물이죠. 이런 경우는 1년 이상 국세청장이 특징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가격을 아파트와 같이 고시를 하죠. 주택과 같이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고시한 가격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에 주택은 일반 주택 가면 일반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 가격이다. 요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주택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토지 이렇게 기준이 된 가격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기준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거에 대한 특례 부분 적용하고 문제까지 다뤄보는 걸로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